자, 이번 시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시험 문제 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시면 되고, 첫 번째 이제 제1장 총칙이 나와 있는데, 총칙에서 이제 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은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되니까 법의 목적 이제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 법은 부동산의 이제 적정 가격을 공시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가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부동산 적정한 가격 형성하고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가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된 조사 가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 적정한 가격 형성과 그리고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형평성 도모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국민경제 발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의 목적이 이제 크게 5가지로 이제 나눠진다는 것,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용어 정의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첫 번째 이제 주택의 이제 용어. 그래서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원래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하고 자, 그래서 주거로 사용하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하고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 주택이라는 용어 정의에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주택의 개념 부속 토지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 그 부분 이제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 단독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이제 건축물 용도 그게 이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이제 분류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기숙사는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해서는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과 관련해서도 건축법상의 이제 단독주택 세부 용도 중에서 공간은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해서 단독주택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나머지 이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단주택 각각 이제 요건은 각각 건축법에 있는 규정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이 이제 일단 안 되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공동주택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이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비주거용 이제 부동산이니까 좀 전에 봤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이제 건축물하고 그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시 두 가지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그리고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두 가지로 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을 제외한 집합부동산 즉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에 해당되는 즉 구분 소유권의 대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구분 소유 대상이 아닌 이와 같은 부동산을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구분 소유 대상으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 대상으로 등기가 되지 않으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일단 두 가지로 이제 분된다는 것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적정 가격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이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 그리고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서 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적정 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이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자, 그래서 부동산의 이제 대상 3개,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의 이제 요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같은 가격을 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적정 가격 시험 이제 용어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과 공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집과 이제 공시는 토지의 이제 가격 공시고, 집과 공시와 관련해서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하고, 그 다음 개별 공시가 공시에 관한 내용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 내용 중에서 토지 집과의 이제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뭐 집과 공시와 관련해서 표준지 이제 공시 개정인데 개별 공시 집과 산정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토지를 먼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만약 이제 서울, 중구, 만약 이제 명동이다. 그러면 이제 토지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토지 가격이 제일 비싼 명동과 관련해서 개별 공시가 산정하기 전에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여기 이제 표준지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 지가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근에 있는 개별 토지와 관련해서 개별 지가 공시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산정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각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라인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알겠죠.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에서 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되어 있는데 지가, 즉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가와 관련해서는 단위 면적당, 즉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해가지고 각각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준지 공시가 그 부분 의미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지와 관련해서 공시가는 표준지와 관련된 지가, 즉 공시가는 원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와 관련해서 조사 평가를 할 때는 조사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하나의 이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감정평가업자, 그래서 하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하는 건 지가와 관련해서 변동이 작은 경우, 이때는 2개 이상의 이제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이제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한테 조사평가 의뢰를 할 때 감정평가 이제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의뢰를 기준해서 30일 이전이 되는 날, 즉 선정 기준을 기준해서 직전 1년간 업무 실적하고 소속 감정평가사 수가 적정 수준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 절차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심사 자체가 적정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이나 가태료 처분이나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징계 처분이 선정 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되는데 3회 이상 받게 되면 선정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 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가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선정 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징계받은 소속 감정평가사 비율이 선정 기준 현재 전체 감정평가수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게 나 있는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그게 나 있는 4개 중에서 어느 하나에 이제 해당되게 되면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정하는 이제 기준 그건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평가 물량 이제 배정과 관련해서 나인데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해서 비례적으로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감정평가사 수 고려해서 비례적으로 조사평가 물량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뭐 조사평가 관련해서 신인도나 성실도나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 여부에 따라서 배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할 수 있는 거 이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집가 변동률이 작은 경우, 집가 변동률이 소폭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하고 두 번째 요건 두 개 다 갖춰야 되는데, 최근 1년간 엄면 동별 집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집가 변동률 이하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단위가 엄면 동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당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업 그리고 면, 동 단위로 해서, 그래서 업이나 면이나 동별 집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집가 변동률 이하의 지역이고, 또한 개발 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개혁에 따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등의 변경되는 사유가 없는 지역, 없는 지역일 때는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 업자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이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특히 이제 토지에 속해 있는 소재지 지역 단위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 군구가 아니고 엄면동으로 해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표준지 조사평가와 관련해서 해당된 이제 표준지 조사평가와 관련해서 의견 청취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지 가격을 이제 조사평가할 때는 토지 소유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결정해서 표준지 공시가 결정해서 공시할 때는 토지 소유자 의견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지 조사하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의견을 듣고, 이때 토지 소유자 의견 듣는 절차, 부동산 공시 가격 시스템에 공시를 해서 20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의견 제출 기간하고 의견 제출 방법, 자, 이런 걸 각각 이제 정해서 토지 소유자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공시 예정 가격, 공시 예정 가격도 의견을 들어야 되는 항목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게시 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 통지는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게시된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표준지 소유자가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준지 공시가와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지에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조사평가한 후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평가서는 이제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는데, 조사평가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할 때 이때는 이제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에게 각각 조사평가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구수구청장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조사평가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의견 청취에서 나인데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때는 해당 표준지와 관련해서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구수청장은 의견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 요청이 있게 되면 의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과 관련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이제 의견 제시를 받아서 조사평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고 국토교통 장관에게 가까이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에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조사평가액과 관련해서 산술 평균치를 산술 평균치를 기준해서 표준지 이제 공시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표준지의 공시가 둘 이상의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해서 이제 제출한 조사평가 보고서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조사평가액을 산술 평균치를 내서 각각 표준지 공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국토교통 장관은 제출된 보고서와 관련해서 실거래 신고 가격하고 그다음 법률사업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 정보 체계 등을 활용해서 가격의 이제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이제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또는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평가액 자체가 최저평가액 1.3배를 초과한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제 보고서를 다시 사정해서 다시 제출하기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재조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재조사와 관련해서 다시 의뢰를 합니다. 특히 최고 평가액하고 그다음 최저 평가액 그 차 1.3배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봐주시고 그다음 이제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 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수행됐다고 판단이 될 때, 자, 이때는 해당된 이제 감정평가업자한테는 그 사실 통보하고 다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을 선정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평가업자 2인에게 대상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뭐 그와 같이 이제 되니까 공개 봐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표준지 조사평가 규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지 조사평가를 할 때 참작해야 할 사항 참작을 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서 법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근 유사 토지 거래 가격이나 임대료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하고 임대료, 자, 이걸 이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하고 임대료 관련해서는 매매나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뭐 당사자의 이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가족 관계라든지 그래서 뭐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뭐 그와 같은 이제 거래,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당사자의 특수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토지 거래 또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지식 부족으로
여기 이제 지식 부족이라는 건 거래나 또는 뭐 임대차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이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이루어진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의 이제 특수 사정에 의해서 거래나 또는 임대가 됐다든지, 뭐 거래 또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때는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을 때 이루어졌을 거래 가격이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토지 조성에 이제 필요한 비용 추정액과 관련해서는 공시기준일 현재입니다. 공시기준일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이제 기준하는데, 공시기준일 현재로 해서 해당 토지를 이제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표준적인 조성비하고 일반적인 부대 비용으로 해서 비용 추정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 추정액 정할 때 기준 공시기준일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조사평가 할 때 참작회사 그거 이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평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이제 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제 표준지로 조사평가는 표준지 토지 위에 뭐 건물이라든지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제한하는 물건, 즉 지상권이나 또는 대상 토지를 뭐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즉 임차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표준지 위에 건물 또는 이와 같은 제한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즉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존재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하고 가까이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권리 평가할 때 일단 기준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준지 공시가의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지 이제 조사 평가가 끝나게 되면 국토교통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 되어 있는데, 그 적정 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공시 관련해서는 국토교통 장관이 공시를 하는 거고, 공시 관련해서는 국토교통 장관이 심의를 거친 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구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의 공시가 공시 관련해서 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공시기준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공시기준일을 국토교통 장관이 따로 정해서 공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평가 인력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지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 원칙은 1월 1일을 정한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를 할 때 함께 이제 공시해야 되는 공시사항입니다. 공시사항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첫 번째 이제 해당되는 이제 표준지에 특정을 할 수 있는 지번,
지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위 면적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당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를 하는 거고, 표준지 관련해서 표준지 전체 가격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격, 즉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인 것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의 이제 면적하고 형상, 그 밖에 이제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사항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방법. 자, 원래는 이제 부동산 가격 시스템에, 부동산 공시 가격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스템의 명칭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부동산 가격, 부동산 공시 가격 시스템에 각각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공시를 할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 시스템하고 그 다음 간보에 두 가지에 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부동산 공시 가격 시스템하고 여기 각각 이제 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공시할 때 개요적인 사항하고 열람 방법하고 이의신청 그리고 기간, 절차, 방법과 관련해서 각각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표준지의 공시를 할 때 공시가와 관련된 내용을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 통지를 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표준지 조사 평가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 평가 끝난 후 가격, 표준지 공시가 공시와 관련해서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와 이의신청 기간 그리고 절차 방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 통지가 임의사항인 것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를 할 때, 이때는 각각 이제 임의사항이다. 근데 표준지 조사 평가를 할 때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 가격 이런 부분은.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을 때,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하고 게시 사실을 방송하고 신문 등을 통해서 알려서 표준지 소유자가 개별 공시가를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준지 공시가 공시의 절차, 그 부분 이제 좀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게 되면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지가 이제 산정할 때 사용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등과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산림조합, 이와 같은 기관이 지가 산정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용지의 매수나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나 국유지 공유지 취득이나 처분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각각 지가를 산정할 때는 해당되는 토지하고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각각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표준지 공시가의 이제 활용 어느 경우 하냐,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밖에 이제 공공용지의 매수나 뭐 토지 수용 사용 부상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해서 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지 공시가는 일단 뭐 토지 시장과 관련해서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등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관련해서 지가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이와 같은 경우 표준지 공시가가 하나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공시가 산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시장, 고소공청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러분들 기간을 좀 잘 기억하시고,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게 되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의신청 절차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